자, 이온화 에너지를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123쪽. 아니구나. 123쪽 하면 안 되겠다. 120쪽에 원자 반지름과 주기성을 해야겠다. 자, 어제 유액전화를 보시면 유효 핵전화를 잠깐 보시면은 1쪽부터 18쪽 중에 같은 주기에서 누가 더 컸다? 유액전화가 18쪽이 컸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1쪽에서 같은 쪽에서 1주기랑 2주기 중에서 유액전화가 누가 더 컸다? 2주기가 더 컸다. 알았죠? 기억해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 족이 클수록 유액전화가 컸고 같은 주기에서 족이 클수록 유액전화가 컸고 같은 쪽에서 주기가 클수록 유액전화가 컸다. 알았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은 18쪽 그죠? 18쪽에서 1쪽으로 넘어갈 때 유액전화가 굉장히 작아지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 반지름.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플러스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간 인력이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 거리는 커질까 작아질까? 맞아요, 작아지겠죠. 됐죠? 그러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간 인력이라고 한다면 전기력 F는 KR 제곱분의 Q1, Q2에서 이때 Q1이 이 중에 하나 Q1, Q2 중에 Q1 하나가 유액전화가 들어가면 되겠다. 유액전화 하나는 전자. 알았죠?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크면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당기니까 어떻게 될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겠네. 그죠? 그지? 그래서 유액전화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책 121쪽을 보시면 자, 원자 반지름이 주기적 성질이 뭐니까 리튬부터 베릴륨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죠? 121쪽 표를 보시면 리튬, 베릴륨, 동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120쪽 가봅시다. 원자 반지름 현대적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같은 원자가 결합할 때 두 원자 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하다. 여기 봅시다. 여기 만약에 H가 원자핵이 여기 있고요. H 원자핵이 여기 있을 때 그럼 이건 우리는 H2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핵간거리고 알았죠? 그럼 이게 핵간거리고 이것의 절반을 뭐라고 보겠다고? 대충 이것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보겠다. 핵간거리 자체는 또 뭘 의미할까? 뭐가 될까? 여기 있을 때까지는 원자 지름으로 보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지름으로 보겠다. 자, 됐고요.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 핵전화가 증가할수록 전자들이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끌려당겨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더라. 자, 껍질 수가 크면은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원자핵과 원자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됐네. 그래서 여기 봅시다. 같은 쪽이야. 같은 쪽이야. 우리 같은 이쪽이야. 그러면 주기가 커질수록 컵지수가 커지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책에 나와 있어요. 번호 증가시. 그러면 유액전화 커지니까 유액전화는 마이너스를 당기니까 그럼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원자 반지름 감소. 짠! 여기까지 됐죠?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양이온과 음이온. 자, 원자가 안전한 전자 배치의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고,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의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친구.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정도. 첫 번째, 주기. 껍질수가 영향을 많이 줘. 두 번째, 유효액전화. 유액전화가 전자를 당기니까 영향을 많이 줘. 세 번째, 전자개수. 자, 그 대신 전자개수가 많아지면 서로 밀어내니까 반지름이 커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나트륨이랑 나트륨 플러스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껍질수가 몇 개야? 3개지. 껍질수가 3개라 해. 껍질수가 3개. Na 플러스면 전자를 떼버렸으니까 그러면 껍질수 몇 개 이거? 껍질수 2개. 껍질수가 누가 많아? 이거 많아. 반지름이 그래서 얘가 많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를 비교를 해보자. 껍질수는 똑같은데 유효액전화가 다른 경우. 그래서 Na 플러스랑 Mg 플러스. 이들의 껍질수는 서로 어때? 껍질수는 2개. 그렇지? 여기도 껍질수는 2개. 유액전화는 누가 될까? 유액전화. A 플러스 Mg 플러스. 유액전화는 A도 커요. 됐죠? 그래서 유액전화 커버리면 반지름 어떻게 돼? 반지름은 거꾸로 되겠지. 더 세게 당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자, F랑 F 마이너스. 우선 껍질수는 차이가 없어. 그지? 껍질수 차이는 없고, 얘도 전자 9개, 전자 10개니까 껍질수 차이가 없고, 유액전화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전자수를 보니까 전자수가 여기가 9개고, 여기는 전자수가 몇 개? 10개. 전자수가 많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끼리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자, 반지름이 누가 더 커야 된다? 플로린 마이너스랑 비교해봤을 때 플로린 마이너스가 더 크다. 서로 밀어내니까. 됐죠? 챙겨봅시다. 그래서 NA랑 NA 플러스랑 비교해보면 NA가 더 크고, 플로린이랑 플로린 마이너스랑 비교하면 플로린 마이너스가 더 크고, 맨 밑에 등전자 이온. 똑같은 전자 O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2 플러스 AL 3 플러스. 그러면 Na 플러스가 더 크겠네, 그지? 이제 득보다. 맞지.
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깜. 5분 쉬었다 합시다. 5분 쉬었다. 커피 하나 먹어요. 너무 시원하다. 이온화 에너지. 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 원래는 이제 5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5라 가정합시다. 5가 있어요. 5가.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전자가 6개 있고. 전자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뺏을까? 에너지를 줄까? 그지, 에너지를 줘야지.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거야. 에너지 공급.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면 무슨 전자? 자유전자.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네. N이 2였던 전자가 N이 얼마가 될까요? 자유전자면 무한대가 된 거네. 그럼 이때는 에너지 흡수 방출해야 돼? 흡수. 그죠? 이때는 에너지 흡수.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동그라미. 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을 전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한 에너지랑 관련이 있네. 그러면 각 원소마다 필요한 에너지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야. 123쪽 보면은 필요한 에너지가 좀 다르네. 그죠? 좀 그래프가 좀 불연속적이네. 좀 그죠? 좀 특이하죠? 자, 그럼 왜 필요한 에너지가 이렇게 다를 거냐?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이거 왜 에너지가 필요했을까?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됐을까? 왜? 전자는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게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저기 산소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을까? 왜? 왜? 원자핵이 플러스 극이라서 전자를 계속 당기고 있어. 인력으로.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전자의 자, 이온화를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 그게 누구야? 원자핵이야. 원자핵이 전자 이온화를 방해하고 있잖아, 인력으로. 그렇지? 전자가 도망가는 걸 원자핵이 당겨서 방해하고 있어. 맞지?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유핵전화. 그러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간단히 적어줘. 유핵전화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또 써봅시다. 전기력 F는 KR 제곱분의 Q1, Q2. 그러면 유핵전화 커진단 말이 전자와 핵전화 간 인력이 커진단 말하고 똑같은 거네. 맞지? 유핵전화 커진단 말이 전자와 핵전화 인력이 커지는 거네. 그래서 전자와 핵전화가 원자핵이에요. 알았죠? 원자핵. 어려운 말이긴 한데 원자핵이에요. 그럼 원자핵이 더 강해진단 말은 전자를 더 차저없이 당긴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식에서 만약에 이게 그러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껍질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력이 어떻게 돼? 전기력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네. 맞지? 맞네. 작아지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주기가 커질수록 주기가 커져버리면 전자와 핵전화 간 인력이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 또 작아지네. 맞죠? 주기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지네. 자, 표를 봐봅시다. 표를. 자, 리튬하고 나트륨을 잠깐 보니까 지금 리튬하고 나트륨을 잠깐 보니까 주기는 누가 더 큰가? 주기는 리튬이 더 작네.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더 크네. 맞지? 둘이 반대잖아. 주기가 맞지? 반대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자, 그러면 큰 틀은 이건데, 이건데, 지금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누구누구 성립하지 않을까? 자, 우선 누구누구 성립하지 않냐면, 네온하고 나트륨. 네온하고 나트륨.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우선 여기서 큰 변곡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베릴륨하고 풍소. 여기서 큰 변곡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 이게 큰 변곡점이 나타나네. 자 봅시다.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은 왜 큰 변곡점이 나타나냐. 네온하고 나트륨. 네온이 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큰데 나트륨 작냐. 원래는 그러면 유액전화는 일반적으로 유액전화는 어떻게 되냐. 유액전화는 뭐에 비례한데? 원자분에 비례한데 뭐일 때? 같은 주기일 때.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주기잖아. 여기 다른 주기끼리 이제 비교했을 때 작아지는 거는 조금 더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 둘 중에 유액전화가 얘가 더 크고 이 둘 중에 유액전화 얘가 더 크거든. 그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유효 핵전화가 같은 주기일 때 베릴륨하고 풍소 중에 풍소가 더 크고 나트륨과 산소 중에는 산소가 더 큰데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얘가 더 커야 되거든.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과 풍소 중에 베릴륨이 크고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중에 질소가 크더라. 맞지?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야 돼. 그럼 누가 특성이 있는가요? 베릴륨이 특성이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친구 몇 쪽? 12조. 2조 미안하다. 2쪽에 2조. 그 다음에 여기가 15조. 그래서 2족과 15족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됐죠?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정리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뭐로? 전기력을 통해서 유핵전화를 구해냈고 그 유핵전화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됐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어디까지 유핵전화를 적용하고 어디부터는 예외로 들어갈 건지를 자 보기 위해서. 자, 그럼 화학이라는 친구는 전기력으로 자 해석을 할 수 있고 대부분 해석할 수 있고 이거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껍질수가 그러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껍질수를 반영한 게 유핵전화고 그래서 유핵전화로 대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이온화 에너지에 설명이 안 되죠? 두 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오비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비탈이 생긴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오비탈 때문에 이 이온화 에너지의 저런 특이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친구는 오비탈 효과다. 오비탈 효과다. 힘들다. 힘들었다. 커피를 먹으니까 살 것 같아. 어떻게 이미 중독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좀 더 쓸 시간 줄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를 잠깐 봅시다. 자, 우리는 누굴 볼 거냐면 네온을 봅시다. 네온을. 자, 그러면 네온에 전자가 요렇게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전자들은 사실은 밸런스가 다 맞춰져 있어. 전자가 이제 8개가 들어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기가 플러스 10짜리니까 그러면 얘랑 당기잖아. 얘랑 당기고 얘랑 당기고 얘랑 당기고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들끼리는 서로 밀잖아. 그지? 밀고 이런 개도 밀고 이런 개도 밀고 이런 개도 밀고 이런 개랑 밀고 이런 개랑 밀고 이런 개랑 밀고. 알았지? 얘랑 또 밀고 얘랑 또 밀고. 당기는 것과 미는 것이 같이 공존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구성이 되려면 이 친구는 자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나가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합력이 얼마인 상태일까? 0인 상태야. 그지? 합력이 0일 때 우리 뭐야?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잖아. 등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여기 주위에 돌아. 학원 정지. 그러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합력이 0이면 정지나 등속도 운동하니까. 등속도 운동할 때는 여기 주위를 돌고 있고 정지할 때는 멈춰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자 18쪽 그러니까 18쪽 원소는 더 이상 전자를 얻기 어렵지. 그래서 다음 껍질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 18쪽 원소가 매우 안정하단 말이지. 이 안정한 거를 부숴야 돼. 그래야지 전자가 날아갈 수 있어. 이해됐나? 이 안정한 상태를 부숴야지만 전자가 날아갈 수 있어서 이미 밸런스를 맞춰진 상태인데 그걸 부셔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부시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한번 봐봅시다. 103쪽을. 자, 같은 주기에서 18쪽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이야기는 18쪽 원소의 전자를 빼앗기가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죠? 이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많단 말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야. 전자를 뺐는데. 그러니까 18쪽 원소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전자를 뺐는데.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구는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거는 설명할 수 있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크다? 네온이 크다. 그래서 네온이 큰 거예요. 18종 원소의 밸런스를 묻자니까 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됐죠? 그러면은 15족이랑 12족도 그러면 알아야겠다. 자, 15족이랑 12족을 알기 위해서는 오비탈로 잠깐 들어갑시다. 여기 우린 누구를 봐야 되냐면 베릴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베릴륨 잠깐 보면은 자
1s 오비탈에 1s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되고 2s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분소를 잠깐 보면 1s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면 되고 2s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면 되고 2p 오비탈에 1개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2개에서 오비탈을 마감하면 예를 들어 얘를 전자라고 생각해보자. 전자를. 그럼 이 전자 두 개가 청력으로 딱 그 밸런스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빼면은 그 밸런스를 깨야 되잖아. 여기는 하나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서 하나를 빼잖아. 누가 더 어렵다? 얘가 더 어려워. 오비탈에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뺀다라는 건 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이거보다 풍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전자의 밸런스를 깨야 되니까. 여기 이미 깨져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하나 빼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혹시? 자, 그러면 이제 질소랑 산소랑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질소는 산소랑 1s 오비탈에는 똑같이 2개 들어있고 2s 오비탈에 똑같이 2개 들어있는데 2p 오비탈에 홀전자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들이 서로 잘 잡고 있단 말이야. 그지? 마이너스로 서로 잘 잡고 있다고. 근데 여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1개, 그리고 하나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얘는 빼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지. 이건 밸런스가 각 전자가 하나씩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놓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빼는 게 훨씬 어렵다. 됐죠? 그래서 이때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더라? 질소가 더 크더라.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한번 최종 정리를 합시다. 최종 정리. 리튬, 베릴륨, 풍소 중에는 이온 에너지가 누가 제일 크더라? 이족이 제일 크더라. 그래서 풍소가 베릴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풍소 그 다음에 리튬 순이더라.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질소, 산소 중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누가 더 크더라? 예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질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알았죠? 요거 정리해주고 자, 정리하면은 순차적 이온 에너지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 에너지. 자, 기체의 상태의 전자에서 전자 한 개씩을 차례대로 떼어내는데 각각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임의의 원소 M에 대해서 전자를 하나씩 뗄 거다. 이때는 에너지를 줘야 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M이라는 친구가 에너지를 주면 M 플러스 전자 빠져나가고 M 플러스라는 친구가 전자를 떼면 N 뚝불에 전자가 튀어나가고 M 3뿔이라는 친구가 미안하다. M 2뿔이라는 친구가 에너지를 주면은 M 3뿔에 전자가 튀어나가고 이때 이제 에너지를 준 게 여기다가 첫 번째 준 걸 E1, E2, E3라고 할 거고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총 에너지는 얼마 필요할까? 총 에너지는 얼마나 필요할까? 전자를 세번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총 에너지 얼마 필요하다? E3가 아니고 E1 플러스 E2 플러스 E3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무조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알았죠? 때리면 뗄수록 커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일족 원소를 잠깐 보니까 지금 E1하고 E2로 넘어갈 때 여기서 굉장히 커지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나트륨 봅시다. 나트륨이 여기서 있을 때, 자, 나트륨이 원래 체외각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죠? 한 개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트륨이 요 상태 맞죠? 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뗐다 그러면 18쪽 원소의 구조가 깨지는 거네. 18쪽 원소의 구조가 깨질 때 뭐 있어요? 에너지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쪽의 두 번째에서 에너지가 엄청 클 때는 얘가 하나 뗄 때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 물질은. 그럼 몇 쪽 원소다? 1쪽 원소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에너지가 커지는 친구의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체외각전자네. 맞죠? 누구의 체외각전자다? 원래 물질의 체외각전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2조 E1, E2 E3일 때 T였어. 알지? 그러면 체외각전자는 누구다? 얘다. 이 물질은 2조 원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거기에는 없지만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여기를 지울게요. 호! 자,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 비교. 자, 누구 할 거냐면,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현소까지. 제1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세다? 얘가 세고, 둘 중에 누가 더 세다? 얘가 세고. 그래서 제일 큰 애부터 해봅시다. 질소가 제일 커요. 그 다음 탄소, 그 다음에 둘 중에는 누가 더 세다? 붕소가 세고, 아니 베릴륨이 세고, 그 다음 붕소가 제일 약해. 자, 이제부터 어려워.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를 잠깐 보면은 그러면 얘를 예로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지금 베릴륨에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이미 하나 뗀 거에서 어쩌겠다고? 전자를 어쩐다? 하나 더 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그럼 사실상 누구랑 상대가 똑같은가? 리튬에서 하나를 떼는 거랑 똑같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사실상 리튬에서 전자를 하나 뗀 것과 똑같고 얘는 그러면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는 것과 똑같고 얘는 붕소에서 하나 떼는 거랑 똑같고 탄소에서 하나 떼는 거랑 똑같고 질소에서 하나 떼는 거랑 똑같네. 그지? 근데 얘는 실제 물질은 누구고? 베릴륨이고 얘는 실제로 붕소, 탄소, 질소, 산소고 실제 물질은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전자 배치는 이거네. 현재 전자 배치는 이 상태네. 됐죠? 여기서 이제 뗍시다. 떼면은 둘 중에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크다? 얘가 크고 얘가 제일 크겠네. 그죠? 얘가 더 크겠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에서는 이때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얘야.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으로 얘 중에는 얘가 여기로 가야 돼. 얘가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은 여기로. 자 근데 얘가 철제는 리튬 뭐였고 베릴륨이었고 B는 탄소였고 베릴륨은 붕소였고 원래 탄소는 질소였고 질소는 산소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고 산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질소가 크고 그 다음에 붕소가 크고 그 다음에 탄소가 크고 그 다음에 뭐지? 산소 크고 질소 크고 붕소 크고 탄소 크고 그 다음 베릴륨이 제일 작고. 이해됐죠? 어렵죠? 어렵죠? 제3까지 해볼까? 제3까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3이온화의 에너지까지만 해봅시다. 요거 적으면 잠깐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간단히 적으시면 여기 밑에다가 제3이온화 에너지 쓸 거거든. 현재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온화가 됐을 때 몇 분이야? 시간 꽤 됐나 본데. 51분이네. 힘들다.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집에 가서요? 게임할 거예요. 게임 할 거야? 무슨 게임 할 거야? 롤이나 오, 이걸 하는구나. 잘은 못하지만 시간 끝났으니까 좀 놀아라. 저녁 수업 오나? 물리 수업? 네, 와요. 그래, 잘 놀고 와. 자,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제3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떼진 상태에서 그럼 얘가 두 개 떼진 상태면 얘가 헬륨이지. 이거 그럼 누구랑 똑같아? 이거는 리튬이랑 똑같고 얘는 베릴륨, 얘는 붕소, 얘는 탄소랑 똑같다. 실제로 누군데?
전자 배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전자 배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실제 어떤 물질이냐면 실제로는 이거 지금 베리움이고, 실제로는 이거 붕소고, 얘고 탄소고, 산소고, 질소예요. 실제로는 배치는 전자 배치 상태지만. 그래서 얘에서 전자를 떼야 돼. 전자를 떼. 이온화 시키면은 이때 에너지 제일 많이 튀는 게 헬륨이야, 그렇지? 헬륨이 제일 많이 튀어. 그리고 얘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탄소, 붕소, 베릴륨 중에 탄소가 제일 커. 그리고 베릴륨, 붕소 중에는 베릴륨이 크고,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 산소, 이거 베릴륨, 베릴륨은 탄소, 붕소는 N, B. 이렇게. 그래서 봅시다. 제일 큰 애가 베릴륨이 제일 크고 3이온 에너지.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질소, 붕소. 어렵죠? 어렵습니다. 딱 봐도 실제 많이 되겠죠. 과제 몇 장 줄까? 2장 줄까? 3장 줄까? 친구들 선택. 2장. 시험 끝났으니까 2장 맙시다. 129쪽까지 130쪽까지 숙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